그럼 지금부터는 토론과 합의를 이루기 위한 기술과 사회라는 과제로 일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중계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연사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함께 토론에 참여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지대학교 교양학부 송경재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진흥화정책연구실 박사후 연구원으로 계신 송근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목소리가 없으니까 AI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양 박사님의 주제를 발표를 보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송경재 교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민주주의의 위기의 일상화라는 주제는 사실 최근에 그 정치학계, 사회학계, 언론학,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상당히 핵심적인 그 의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에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했었던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에서 나타난 극단주의라든가 이념적 양극화, 그리고 가짜 뉴스로 인한 왜곡의 심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실제 지표를 찾아보면은 우리 김유영 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민주주의가 상당히 퇴보하고 있는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발표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디지털 민주주의가 중요한가라는 것은 한 번 더 우리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디지털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좀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디지털 민주주의가 등장한 이유는 역시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죠. 민주적 대표성의 문제라든가 책임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범들이 있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디지털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디지털 민주주의가 이런 사회 제도, 특히 정치 제도나 시민의식의 성숙에 있어서 기여한 측면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1990년대 이후로 인터넷이 상용화된 이후에 시민의 참여는 실제로 증가했고요. 이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과거처럼 정부나 국가 권력, 시장 권력이 함부로 시민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지금은 발전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있고 특히 민주주의 영역에서도 일정 부분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 민주주의가 완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1998년에 이 참여 민주주의 이론가였던 바버라고 하는 학자는 과연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대안을 모색했는데 이 디지털 민주주의의 실험들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에서 나타났었던 문제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긍정적인 현상들도 발견된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최근에 이제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소셜미디어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들이 구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발표에서 나왔습니다만은 타이완의 이제 V타이완이라든가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서 그리고 루미오, 디모크라시 OS 그리고 디사이드 마드리라고 하는 직접 참여형 인터넷 플랫폼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시민 참여 수기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민주주의가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발전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석학이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결국 인간의 의식을 좌지우지할 거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쉽게 살아남기 힘들 거다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뭉크 같은 학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가짜 뉴스로 인한
민주주의의 왜곡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바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판에서 디지털 민주주의는 그러면 이제 버려야 될 카드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마 두 번째 발표에서 논의될 것입니다만 디지털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은 아직 사실상 진행도 안 됐습니다. 이제 진입기라고 할 수 있고 그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한 발 한 발 초속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디지털을 이용했으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즉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몇 가지 원칙적인 그 디지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원칙을 좀 제시를 한다면요. 첫 번째는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디지털 민주주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디지털이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민주주의를 보다 공고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디지털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민주주의 기술을 기존에는 국가나 시장 등의 권력자들이 장악을 했다는 거죠. 이제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민주주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금 말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은 낮거든요. 그럼 이러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의 개발이 심각하고 이게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시민들의 참여가 확장되고 있다는 건 사실 디지털 민주주의의 큰 장점입니다. 그럼 이것을 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참여, 질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참여라든가 좀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토론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민주주의의 형태가 앞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민주주의 자체가 항상 그 안정되어 있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가 상당히 오랜 기간 번성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펠리클레스라고 하는 정말 유능한 정치 지도자가 지배했었던 40여 년 내외의 그 기간만이 민주주의가 가장 활성화됐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우려했었던 다수의 횡포라든가 우리가 중우정치라고 하는 우매한 군중들의 결정을 통해서 잘못된 민주주의가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 자체를 지나치게 고정된 불변한 그런 정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고 그 진화하는 개념의 한 방법으로서 바로 디지털 민주주의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나 변화, 뭐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시민의식이라든가 시민적 능력 그리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의 개발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새로운 또 대안도 나올 것 같은데 민주주의 발전의 원칙에 대한 세 가지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디지털 민주주의에서 방점을 디지털은 작게 바라고 민주주의를 좀 크게 바라는 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잘 구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화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보다 성숙되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기술이 잘 적합될 수 있는 해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어서 송근혜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의 힘을 빌려서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인류 역사에서 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중의 인지를 조작하는 빅브라더가 탄생할 위험이 큽니다. 인지를 조작한다는 것은 개인의 신념과 정치적 활동에 기술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트럼프는 머저리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좀 기억이 날 듯하다 하신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진 영상이거든요. 다행히 이 영상을 제작한 감독이 이 영상은 조작된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가짜 정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현재 알게 모르게 이 기술을 악용을 해서 우리의 정치적인 신념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노출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짜 정보의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놓거나
전혀 무관한 사진을 배치를 해 놓음으로써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포토샵 같은 도구를 활용을 해서 합성을 하거나 그냥 이미지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조작을 시도했고, 사실 그런 조작은 너무 이렇게 티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현실에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특정인에게만 존재하는 생체 정보를 타인에게 그대로 입히는 그런 방법으로 정보가 조작돼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지를 조작하는 대표적인 기술로는 간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적대적 생성신경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이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하고 만들어낸 이미지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두 개의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의 결과가 50%로 수렴을 하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한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진위 여부를 일반인이 판단하기 쉽지 않은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악용하는 시도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건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온라인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크게 가리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만 처리하려는 에코체인버 현상과 자기 확증적 편향은 가짜 정보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신념을 확인해주는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넘어서 혐오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혐오 감정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와 신념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의 악용을 막고 취약성을 낮추려면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일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제시한 결과를 그대로 믿어버리지 않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편향된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이미지 조작 등 정교한 조작 시도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제도적으로는 기술의 위험성을 검증하고 신뢰성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술이 공공연하게 배포되는 일이 없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신중하게 정보를 처리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춘다면 조작된 정보를 쉽게 믿어버리는 그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말한 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이제 트럼프 머저리 뭐 이 내용 저도 봤는데 딥페이크 내용도 이제 보시면서 사실은 기술이 악용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해지고 진짜를 가짜로 볼 수 있고 가짜도 진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큰 오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그 진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신뢰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